공정거래위원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온라인 네. 플랫폼 공정거래 법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좀 몇 가지 문제의식과 질의가 함께 있습니다. 저도 작년에 국감 때 보고서가 나왔었죠. 미국 하원 법사위에서 반독점 소위원회에서 빅테크 기업에 대한 청문회하고 보고서가 장황하게 나왔었죠. 그때 나왔던 게 빅테크 기업의 사회적 독점 문제, 그리고 독점 문제 해결하기 위한 구조적 기능적 분리의 문제가 대안으로 제시됐었고, 내부적으로는 이에 충돌되는 업무 영역에 대한 차이니스를 좀 차단박을 좀 쳐야 된다, 또는 기업의 일정 사업 부분을 분할하는 것도 고민해야 된다, 이런 식의 대안을 그 보고서에 제시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제 지금 디지털 경제로 전환을 하고 있고 더 가속화시켜야 되니까 그 맥락에서 이제 여러 가지 산업적 현상들을 우리가 함께 산업 정책적으로 해야 되고, 또는 이제 공정 정책 차원에서 봐야 될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도 보니까 네이버, 카카오, 또는 배달의 민족 여러 가지의 이제 그 독과점 이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맥락 속에서 저는 이 법률을 제정할 시적절하고 좀 더 잘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부 안 보면서 한 3가지 정도의 의견을 좀 드려볼까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 화면을 보시면, 지금 첫 번째 화면에 그 내용 자체가 이거죠. 그 플랫폼 사업자가 있고 가맹점, 그다음 고객 소비자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어쨌든 고객 소비자 정보가 플랫폼 사업자만 독점을 하니까 가맹점과 플랫폼 사업자와의 관계가 갑을 관계로 구조화되고 고착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고객의 정보를 일정한 조건 하에서 가맹 사업자와 공유하는 것 또는 사용하는 것에 대한 보안 장치가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그 전부터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그 대안 제시가 논의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의 미들맨으로서의 그 장악력이라는 것들이 일정 정도 혁신으로서 존중이 되지만 또 하나는 이제 부작용이 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좀 논의를 안 하고 있는 지적이 되고 있어서 제도적인 고민이 필요한데, 이게 소비자의 동의를 조건으로 해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 이 의견 한번 주시고 한꺼번에 질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러니까 플랫폼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그 나름의 이제 검색 서비스,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국감 때 질의를 했었습니다만, 그 나름 기능이 있고 지배력이 있죠. 그런데 플랫폼 사업자가 스스로가 그 플랫폼을 이용하는 다른 사업자와 경쟁하는 영업을 병행을 할 경우에 그때 이제 나서는 문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쇼핑 뭐 판매업을 직접 한다든지, 그러면은 이른바 검색 서비스와 그 다음에 실제 오프라인 이 어떤 특정 비즈니스와의 충돌 문제, 이해 충돌 문제가 나서고 있다. 그래서 지난번에 네이버 쇼핑의 경우에 알고리즘 조작 관련해서 직접 검토를 하셨고, 또 지금 조치를 하고 지금 행정소송 진행 중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당시에도 제안을 했던 게 이런 검색 서비스 사업과 그 다음에 그의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는 그 영역과의 차이니스월, 차단벽을 설치하는 것들을 좀 이런 시기에 이번 법을 만들면서 제도화해야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이게 좀 과다하다면, 그게 해결이 안 된다면 차라리 기능적 분리, 즉 업종, 영업종사의 범위를 좀 제한해야 되는 거 아닌가. 아예 못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점에 대한 보완장치가 좀 필요한 거 아닌가. 근데 지금 현재 우리가 검토해야 될 그 안에는 이 부분이 없는 거 아닌가, 이런 문제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지금 미국에서 아마존이 영업하면서 나왔던 이슈라고 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그걸 조사를 했었고, 그러니까 입점 사업자가 아마존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이제 판매하게 되는데, 그 판매하다 보니까 이게 잘 팔린다. 그러니까 아마존에서 다른 자회사를 설치해서 유사 상품을 파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새로운 신상품을 만들었던 사람이 혁신의 그 노력을 아마존이라는 플랫폼 사업자가 그 독점적 그 정보 상황을 이용해서 이익을 앗아가기 때문에 혁신을 갉아먹는, 그러니까 독점이 오히려 혁신을 저해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법 풀어야 된다라고 해서 이른바 PB 브랜드 상품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이슈가 나왔어요. 쿠팡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자회사 설립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쿠팡이 꼭 그렇게 했다는 건 아니고 그런 문제 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도 뭔가 이게 제도적 보완장치, 실제 입증 책임을 전환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한다든지, 이른바 영업비밀 침해와 비슷한 형태인데 이게 일상화될 수 있다. 그 세 가지 점에 대한 의견. 예,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플랫폼에 있어서는 하나의 생태계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행태의 어떤
경쟁법하고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가불 정책하고 관련된 이슈 그리고 또 소비자 정책하고 관련된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쉽게 설명을 하면은 플랫폼에 있어서는 다면적인 속성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플랫폼에 입점한 업체하고의 관계에서는 가불 문제, 그리고 플랫폼하고 입점업체에 대해서 이를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에 있어서는 소비자 문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플랫폼과 또 다른 플랫폼에 있어서의 경쟁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 걸 하나의 법으로 담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속성이라든가 기본적인 철학과 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다면적인 속성을 가진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독점에 따른 아니면 시장 지배적인 지위에 따른 독과점 이슈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이 가지고 있는 그 경쟁법을 저희가 적용을 할 거고요. 온라인 플랫폼에 있어서의 입점업체하고의 가불 문제는 지금 그러니까 저희가 이번에 정부에서 제정안으로 이렇게 상정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 대한 법률로 저희가 이 부분을 규율하고자 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소비자에 있어서의 정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자상거래에서 소비자 보호법에 따라서 이 부분을 갖다 규율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은 하나의 그러니까 법으로 도는 게 아니라 하나의 커다란 생태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접근과 다양한 법을 필요로 하고 접근 방법에 있어서도 경쟁법의 경우에는 엄정한 법 적용이 필요한 반면에 가불 문제는 상생하고 이쪽에서의 어떻게 보면은 갑과 을의 관계가 상생 협력하는 관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에서 표준 계약서를 사용한다든가 주요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알려줘야 되고 계약서를 작성을 하고 교부하고 변경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려주고 여기에 또 분쟁 조정을 하는 이런 방법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소비자 쪽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전자상거래법으로 저희가 개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그러니까 다양한 속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 법을 통해서 이 부분을 접근하고자 합니다. 예, 차이니즈 월 문제는 저희들이 이제 지난번 네이버 할 때도 보셨다시피 가지고 있는 한쪽에서의 지배력을 자사우대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지난번에 네이버 쇼핑이라든가 네이버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정거래법, 경쟁법을 통해서 접근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 법을 통해 보고 그게 안 되면은 또 다른 방법을 가능한지를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